2024년 어느 날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한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테슬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스페이스 X, 트위터, 다른 사업들 때문에 테슬라가 소홀해지는 것 아닙니까? 머스크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봅니다. 천재 사업가가 전기차, 로켓, 소셜미디어, 뇌과학까지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벌이는구나. 마치 천재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처음부터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행성 종족을 만드는 것. 그리고 테슬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단계 로켓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들을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25년 12월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800조 원입니다. 네, 테슬라와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내년 주식 상장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150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넘어서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장 지배력입니다. 2024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총 259번의 로켓 발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합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을 단 하나의 민간 기업이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입니다. 발사된 위성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면 84%입니다. 거의 독점 수준이죠. 자, 미국만 따지면 80% 이상입니다. 자, 나사조차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낼 때 스페이스X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미국 국방부의 군사 위성도 전 세계 통신 기업들의 상업 위성도 모두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프라의 독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인터넷, GPS, 날씨 예보, 국제 전화, 이 모든 것이 위성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위성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회사가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스페이스X가 발사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하늘에는 9,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위성의 65%가 스페이스X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지금 155개 국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자는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2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위성 인터넷 사업만으로 스페이스X는 올해 약 17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지구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기술로 우주의 길목을 장악했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우주로 나가려면, 화성에 가려면, 심지어 지구 궤도에 위성 하나 띄우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그걸 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경쟁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 가장 대담한 비즈니스 전략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200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였고 회사 매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억만장자가 될 것이 확실했죠.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뭘 했을까요? 네, 부동산 사고, 요트 사고, 편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사 웹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탐사 계획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머스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가 달에 간 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아무도 화성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자. 2001년 10월 머스크는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폐기된 미사일을 사서 개조해 화성에 온실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죠. 화성에서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하면 사람들이 우주에 다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무기상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부자 애송이가 우주놀이 하려는구나. 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고 머스크를 호구로 봤죠. 모스크바에서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스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로켓 제작 원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티타늄 가격, 연료 가격, 엔진 제작비 계산이 끝났을 때 머스크는 깨달았습니다. 로켓 재료비는 전체 발사 비용의 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중간 마진과 비효율이다. 내가 직접 만들면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어. 2002년 6월 스페이스X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로켓 개발은 지옥 같았습니다. 첫 번째 로켓 2006년 발사 실패, 발사 3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2007년 발사 실패, 로켓 분리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2008년 8월 발사 실패, 또 폭발했습니다. 머스크의 돈은 바닥났습니다. 페이팔 매각 대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성공은 없었습니다. 2008년 9월 머스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도 테슬라도 모두 망할 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로켓을 궤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나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조 원 규모 계약을 주겠습니다.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스페이스X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왜 이 힘든 시기에 테슬라를 동시에 진행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금과 기술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2010년대 들어 모델 S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12년 출시 이후 전기차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배터리 기술입니다. 네, 테슬라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은 그대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들어갔습니다. 우주선의 전력 시스템이죠. 둘째, 자동화 제조입니다. 테슬라는 공장에서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 노하우가 스페이스X의 로켓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에만 134번이나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스페이스X의 자율 착륙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본 그 장면, 로켓이 수직으로 내려와서 착륙하는 그 기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번 돈을 스페이스X에 퍼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머스크가 개인 돈과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워낙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구글이나 거대 투자 회사들이 직접 돈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머스크는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지죠. 즉, 이제는 스페이스X가 테슬라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머스크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테슬라로 지구에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한다. 그 다음 스페이스X로 우주를 장악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성에 인류를 보낸다. 테슬라는 진짜 목표를 위한 발판이었던 겁니다. 2003년 테슬라 초기 투자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머스크는 처음부터 화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스페이스X 기업 가치 800조 원을 보면서 그 투자자들은 깨닫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머스크의 체스판에서 말이었구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어떻게 우주 산업을 지배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지배력은 세 가지 길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 스타링크, 그리고 스타쉽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켓 발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인 우주 발사 업체들은 1꿀 우주로 보내는데 약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재사용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수백억 원짜리 로켓을 쏘고 나면 바다에 떨어져서 못 쓰게 되는 거죠.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한 번 날고 버려진다면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항공권이 수억 원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로켓 산업이 하는 짓입니다. 스페이스X는 2015년 역사상 최초로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같은 로켓을 여러 번 재사용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어떤 로켓은 수십 번 넘게 재사용됐습니다. 성공률은 거의 100%입니다. 민간 항공기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쟁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보잉이나 유럽 회사들은 아직도 일회용 로켓을 씁니다. 이들은 가격 경쟁에서 이미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미국 정부의 우주 발사 계약 중 80% 이상이 스페이스X로 갔습니다. 나사도 미국 국방부도 심지어 정보기관도 모두 스페이스X를 씁니다. 민간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통신 회사들, 위성방송 업체들, 기상 관측 기관들 모두 스페이스X의 줄을 섭니다. 왜냐고요? 싸고 빠르고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발사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 위 하늘에는 9,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모두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전 세계 모든 위성을 합친 게 약 14,000개입니다. 그중 65%가 스페이스 X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네,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지금 스타링크 가입자는 9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2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하고 있죠. 서비스는 155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스타링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스타링크 점유율은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으로 스페이스X는 올해 약 17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 전체 수익의 60.75%가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회사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스타링크가 이렇게 잘 나갈까요? 첫째, 도달 범위입니다. 기존 인터넷은 땅에 케이블을 깔아야 합니다. 바다 밑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고 산을 넘어 광 케이블을 설치하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위성이 하늘에서 커버합니다. 아프리카 오지든 태평양 한가운데든 히말라야 산맥이든 상관없습니다.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이 됩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은 위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호가 왕복하는 데만 시간이 걸려서 느렸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훨씬 낮은 곳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게임도 되고 화상회의도 됩니다. 셋째, 전략적 가치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이때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수천 대 보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걸로 전선에서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위성 인터넷이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스타링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이 많을수록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위성끼리 레이저 통신으로 데이터를 릴레이 하거든요. 위성이 9,000개면 지구 어디서든 몇 초 안에 신호가 도달합니다. 경쟁사가 진입하려면 최소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은 스페이스X가 가장 싸고 빠릅니다. 결국 스타링크의 경쟁자는 스타링크를 이용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위성 인터넷도 발사는 스페이스X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길목을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스타쉽입니다. 지금 쓰는 로켓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약 23톤을 우주로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스타쉽은 100톤 이상입니다. 4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완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이 돌아와서 다시 쓰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로켓은 세미트럭입니다. 하지만 스타쉽은 화물선입니다.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4년 스타쉽은 4번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처음 2번은 실패했지만 3번째와 4번째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죠. 올해는 재진입 성공, 회수 개선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타쉽을 달 착륙선으로 선정한 겁니다. 2026년 인류가 다시 달에 착륙할 때 타고 갈 우주선이 스타쉽입니다. 그 다음은 화성입니다. 머스크는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화성으로 첫 무인 우주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공언했죠. 여러분, 이게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나사도 미국 정부도 전 세계 우주기관들도 모두 스타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3가지 길목을 장악했습니다. 첫째, 발사 서비스로 우주로 가는 관문을 장악했습니다. 둘째, 스타링크로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통신망을 장악했습니다. 셋째,
스타쉽으로 대규모 우주 운송의 미래를 장악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회사는 지구상의 스페이스 X 하나뿐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경쟁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보잉, 유럽의 우주 회사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들은 왜 스페이스X를 못 따라잡을까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격차입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20년간 축적했습니다. 2002년 창업 이후 수천 번의 엔진 테스트, 수백 번의 실패, 그리고 지금까지 400번이 넘는 발사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노하우입니다.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와 수직으로 착륙하는 장면,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보셨죠? 저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가던 로켓을 정확히 멈춰 세워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착륙 패드 위에 정확히 내려앉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엔진 제어, 연료 관리, 자세 제어, 실시간 계산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걸 거의 100% 성공률로 해냅니다. 경쟁사들은 아직 시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9,000개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이 위성들은 서로 레이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어디서든 데이터가 몇 초 안에 도달하죠. 경쟁사가 진입하려면 최소 몇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은 스페이스X가 가장 싸고 빠릅니다. 이게 바로 진입 장벽입니다.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2025년 말 현재까지도 아직 본격 배치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수년 전에 발표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은 위성을 만드는 것보다 그걸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셋째, 정부 의존도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스페이스X에 전략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이사의 우주정거장 보급, 국방부의 군사위성, 정보기관의 정찰위성 모두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됐죠.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를 규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지원해줘야 할 판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위성통신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스페이스X로 갑니다. 넷째, 모든 것을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 제작합니다. 로켓 엔진, 자체 개발입니다. 항법 시스템, 자체 개발입니다. 위성, 스타링크 위성도 자체 제작입니다. 심지어 우주복까지 자체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우주산업은 부품을 여러 하청업체에서 사옵니다. 그때마다 가격이 붙죠. 10개 업체를 거치면 가격이 몇 배가 됩니다. 스페이스X는 그냥 자기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쟁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25년간 개발했지만 2025년 말 현재까지도 새 로켓이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5년입니다. 스페이스X는 6년 만에 궤도에 올렸는데 말이죠. 보잉은 우주선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는 스페이스X에 더 의존하고 있죠. 유럽은 자존심이지만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발사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독자 노선을 가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게임을 끝냈습니다. 경쟁자들은 한참 뒤처져 있고 따라잡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스페이스X 대단하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페이스X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는 어떤 로켓으로 발사됐을까요? 스페이스X 로켓입니다.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 로켓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로켓인 누리호는 비용 효율이 너무 낮거든요. 누리호 한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200억 원입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약 870억 원입니다. 절대 비용으로만 보면 1.3배 차이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무게를 쏘아 올리는 비용으로 비교하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누리호는 스페이스X보다 약 10배 더 비쌉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무게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누리호를 쓰면 스페이스X보다 10배 더 비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성능입니다. 누리호는 지구 가까운 곳에만 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처럼 먼 곳은 못 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주 탐사를 하려면 결국 스페이스X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은 한국 우주 산업의 중요한 해였습니다.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첫째, 스타링크 한국 진출입니다. 2025년 8월 한국 정부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진입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KT, SKT, LG U+ 같은 통신 3사가 이제 스타링크와 경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섬이나 상한 지역, 배, 비행기 같은 틈새 시장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 가정용 인터넷 시장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케이블 깔 필요 없이 안테나만 설치하면 되는 인터넷, 게다가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바꿀 겁니다. 둘째, 우주항공청 출범입니다. 2024년 5월 한국은 우주 개발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우주 산업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셋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기술 이전입니다. 2025년 7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개발한 누리호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우주 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언론에서는 이걸 한국판 스페이스 X 육성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길이 멉니다. 한화가 누리호 기술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스페이스 X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스페이스 X는 20년간 수백 번의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한화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넷째, 한국 자본의 우주 산업 투자입니다. 2025년 8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의 벤처 투자 회사가 스페이스X에 약 13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죠.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글로벌 우주 산업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 됩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2026년 주식시장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1,500조 원으로 전망되고요.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간접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주산업 펀드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우주산업 전문 펀드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는 못하지만 스페이스X의 부품 공급 업체나 관련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둘째, 한국 우주산업 기업입니다. 한국에도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죠. 마지막으로 10년 후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2035년 당신은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네, 비행기에 탑승하면 스타링크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하늘 위에서도 유튜브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산속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됩니다. 네, 통신 음영 지역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당신이 보는 날씨 예보는 스타링크 위성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관측하니까 예보 정확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스타링크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도로 상황, 교통 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든 게 위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건 공상 과학이 아닙니다. 자, 10년 안에 현실이 될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스페이스X가 어떻게 우주 산업의 길목을 장악했는지 봤습니다. 발사 서비스로 우주로 가는 문을 장악하고 스타링크로 우주에서 내려오는 통신망을 장악하고 스타쉽으로 미래 우주 운송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회사는 지구상의 스페이스X 하나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800조 원. 자, 2026년 주식시장 상장 시에는 1,50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지구에서 자금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주의 인프라를 장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21세기 산업 구조의 재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스페이스X 주식시장 상장을 주시하십시오.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주산업펀드나 관련 기업에 분할 매수하십시오. 장기 투자 관점으로요. 셋째,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도 관심 가지십시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우주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일자리를 주목하십시오. 위성 데이터 분석가, 우주통신 엔지니어, 우주관광 서비스 매니저, 우주물류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10년 안에 현실이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우주산업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경고도 드려야겠습니다. 한 기업이 우주 인프라를 독점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 가격 결정권을 한 사람이 쥐고 있고 서비스 중단 위험도 있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항마들도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독자적 로켓과 위성 인터넷을 준비 중이고요. 인도도 저비용 로켓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소비자에게도 좋습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가 로켓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자동차도 못 만드는 놈이 로켓을 만든다고? 2003년 그가 전기차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전기차는 골프카트나 만드는 거 아니야? 2015년 그가 로켓을 재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나사도 못하는 걸 네가 해? 그리고 2025년 스페이스X는 800조 원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 비웃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년을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봤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쓰고 스페이스X 로켓을 타고 달 여행을 가고 어쩌면 화성에 정착촌이 생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지구에서 자금을 벌고 스페이스X로 우주의 길목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가장 대담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주산업, 경제 트렌드,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